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의 심태웅입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피라미드 실이 버들치의 소시적 각도 변화의 예측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간략하게 연구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및 고찰,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 배경에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은 해보면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IPCC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과거 100년 동안 기온이 그 온도가 상승하였고 그다음에 강우량도 많이 변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RCP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네, 기온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강수량은 이제 지역별 특이적으로 다르게 변할 거라고 예측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하천이나 아니면 이제 어류 서식처에 대해 어류의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서식처 질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이 서식처 질의 변화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류의 이제 분포 변화, 심각하면은 이제 멸종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어류의 분포 예측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어류가 과연 소실되거나 아니면은 북상하거나 아니면 분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였고, 그다음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실제 어류의 분포가 변하는 모니터링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델이 서식적 합성 모형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생물종의 생활사에서 중요한 환경인자 혹은 그 인자들을 이용해서 서식처의 질을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식처적 합성 모형이 많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대체로 이 수리적인 환경, 그 중에서 특히 수심, 유속, 그리고 기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유량에 대한 변화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고, 온도나 아니면 다른 수질 인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덜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기후변화가 수온에 대한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수온에 대한 수온에 대한 평가도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냉수성 어종, 특히 연어나 아니면 송어 이런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 생존의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며, 그다음에 온수성 어종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좋게 변하는 서식처의 적합도가 증가하는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모티브 연구단에 참여하면서 그 모형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시한 그 생태적 서식처 적합성 모형이 그 밑에 영어로는 이제 EHSM 이렇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쪽에는 이제 그 환경인자에 대한 준비를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기온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온을 준비하였고, 그다음에 유량을 이용해서 수심과 유속, 그다음에 수질 자료 이렇게 저희가 입력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도는 저희가 회기식을 이용해서 수온으로 변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수앗을 저희가 같이 연구하는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부동한 결과를 이용해서 유량과 그 수질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자료를 준비하고 나서 저희가 그 생리 적합도, 수리 적합도, 그리고 수질에 대한 적합도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따로 산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먼저 생리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스트레스 곡선을 이용하였고, 그다음에 수리 및 수질에 대한 적합도는 적합도 곡선을 이용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세 가지 산정된 지수는 이제 생태적인 서식 적합도로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대상 어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온에 대한 변화를 또 특히 반영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걸로 보이는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성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중하류에 서식하는 어종을 선정하였는데,
맨 먼저 상류에 나오는 게 이제 버들치고, 그다음에 쉬리, 그다음 피라미순 이렇게 저희가 이번 연구에 이렇게 세 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연구 대상 지점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현재 데이터도 필요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수리, 수질, 그리고 수생태 관측이 일어난 이런 지점들을 먼저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 117개 지점을 선정하였고, 이게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였고요. 기상청, 그리고 물안경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그 와미스 등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하였습니다. 미래 자료 같은 경우에도 기상청의 그 예측 결과를 저희가 사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수질은 앞서 말씀드린 그 수화스에 나온 결과를 이용하였습니다. 적합도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제작된 곡선을 이용을 하였는데요.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ASG라는 그 그룹에서 정리한 방법인데,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어류의 분포, 개체수의 분포를 이용해서 각각 50%, 75%, 90%, 95% 범위에 해당하는 어류의 그 분포를 개체수의 분포를 이제 각각의 1, 0.5, 0.1, 0.05의 지점을 정하고 그 적합도 곡선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수질 적합도 곡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생태 건강성 평가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그 적합도 곡선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고요. 수심 및 유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강영식 박사님, KI의 강영식 박사님께서 제작하신 거를 제가 사용하였고, 수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건강성 평가 자료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곡선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서 나온 그 IFASG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였는데요. 여기 수질 성장은 좀 더 단순하게 그 최적과 동점 이 두 가지 점만 정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각 25%를 이용해서 그 기울기를 저희가 그 계산을 하였는데요. 그 기울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 기울기로 저희가 적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시작점 같은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시작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알려진 최대 내성 온도 혹은 뭐 분포 자료를 이용해서 기준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자료가 곡선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앞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 결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앞서 보여드린 수리 곡선과 수질 곡선, 그리고 이 성장과 스트레스 곡선에 의해서 대부분 거의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태적 서식적 각도 지수를 산정하였고, 이는 각각 세 지수를 기하평균으로 통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HHS 수리적 각도 같은 경우에는 유속과 수심적 각도의 기하평균, 생리적 각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스트레스 지수의 곱, 그다음에 WHS 수질적 각도 같은 경우에는 또 TNTP, TSS의 적합도에 대한 기하평균,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등급화를 저희가 추가로 진행을 하였는데, 등급화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알려진 이런 범위값들을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적용을 하였고, EHS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의 또 기하평균을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연구 결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제 지금 지점 단위로 나타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적합도가 그 등급이 점점 감소하는 걸로 대부분 나타났습니다. 뭐 피라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강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하는 추세도 많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80년 되면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쉬리도 마찬가지고 버드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다 비슷하게 똑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봤을 때는 그 2030년까지는 30년, 50년까지는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80년에 이게 감소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 주된 역할을 한 게 이제 피라미 같은 경우에도 그 생리적 각도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랑 기본적인 양상은 똑같이 나왔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2030년에 이미 그 수리적 각도가 크게 20%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있고 이것이 피라미와 같이 유지가 되긴 했는데 이 감소 정도가 더 큰 걸로 인하여 2030년에 피라미처럼 이렇게 크게 생태적 수리적 각도가 증가하지 못하고 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버들치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생리적 각도는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그 변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8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적합한 지역이 유일하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그 상류에 서식하는 어종이며 냉수성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세종 중에서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였고 그다음에 따라서 그 생태적 서식적 각도도 가장 크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고찰을 한다면은 세어류가 공통적으로 이제 수온 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그 현재 모델 통해서 예측이 되었고 그 중에서 피라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내성이 강하여 그 수트블 이상으로 저희가 정의한 지점이 가장 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라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트블 이상의 지점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한 상태로 시작했는데도 그 비율이 적은 걸 보면은 이거는 크게 변화가 가장 덜 하였다고 저희가 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적 각도의 변화를 가장 크게 똑같이 크게 받았고 그 대신 그 미래의 이런 경향성 자체는 똑같이 이제 수온의 변화가 더 크게 작용은 하였습니다. 네, 버들치 같은 경우에 그 생태적 서식적 각도가 가장 크게 감소되었으며 그 피라미와 시리와 반대로 수리적인 적각도가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어지면 그 수온이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일단 나타났는데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그 흔히 말하는 경향성에 대한 얘기지 실질적으로 무엇이 가장 임팩트가 컸냐 따진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참가견이 피라미랑 쉬리랑 버들치 이 세 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EHSM을 통해서 피라미, 쉬리, 버들치가 기후변화에 대한 서식처 적합도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쉬리가 그 수리적인 영향이 더 크게 받았다는 점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났고 버들치도 수리적인 그 적합도가 이제 증가한 점에서 또 차이점이 난 걸로 저희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어류에 대한 이제 적응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런 어류의 특성과 그 해당 목적인 하천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응 대책이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